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핵심적인 판단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네 꼭지로 해서 시공사 선정의 의미 및 선정을 위한 주요 참조사항을 말씀드리고, 조합의 시공사 입찰 참여 안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 조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정비사업의 7부 능선을 넘는 빅 이벤트 순간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점은 이전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선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조합 설립 이후 건축 심의까지 통과가 된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강변의 대단지는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이라든가 또 사업성도 뒷받침이 되고 또 미분양 우려도 별로 없다라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주로 이제 참조를 해야 될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제 시공 능력이라고 해서 회사의 공사 실적, 경영 수준, 기술 능력, 신인도, 이런 측면에서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재무적인 건전성, 회사의 매출액 수준, 또 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또 이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이제 유동성이 좋은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기업의 신용평가 수준, 이 신용평가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 대여 금리라든가 또 이주비 대출 연계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삼성물산의 레미안, 현대건설의 DH, 대우건설의 서밋, GS건설의 자이, DLENC의 아크로, 포스코의 OTL, 이런 브랜드가 있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시 이제 주요 참조 사항이 계속되는데요. 주요 건설회사의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를 한번 찾아봤는데, 올해 7월 31일 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이제 총 3027개사 중에서 상위 10등까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물산이 시공능력 평가액이라고 해서 거의 20조 수준이고, 현대건설이 15조 원 수준, 그 다음에 대우건설서부터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포스코 ENC 등은 한 9조에서 10조 원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는 입찰 참여 제안서 혹은 입찰 참여 지침, 기준, 이런 것을 이제 다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입찰 공고를 이제 언제 한다, 그리고 현장 설명회를 언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은 언제이고, 시공사 선정은 일반 경쟁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다 언급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장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현장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실제 입찰에 참여는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현장 설명회는 많은 시공사들이 참석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회사한테는 조합에서 다양한 이제 참조 자료들,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은 거, 건축 설계, 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이러한 이제 많은 이제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를 하지
않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좀 제공받을 목적도 막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의 내용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내용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입찰 참여 규정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시공건축비는 총 얼마가 되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은 얼마, 이런 것을 이제 다 표현하게 되고요. 정비구역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다양한 현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입찰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입찰을 하세요 라는 기준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기타 입찰 참여 의향서라든가 견적서, 홍보 금지 서약서, 또 입찰 제안서 등등 법적으로 정해진 다양한 어떤 그런 양식들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도 이제 이 모 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이 입찰 참여 지침 안내서의 목차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본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입찰 지침에서 일반사항,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정비구역의 현황, 결지 서식. 두 번째,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 인가의 내용 및 각종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이 이제 쭉 설명 및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 조건 내용 중 조합원들 입장에서 무엇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표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보시면 회사의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들을 명기를 해야 되고, 공사 금액은 원안 설계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가 되고, 혹은 대안 설계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공사비는 얼마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시공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제공 계획, 내부 외부 마감 시설이라든가 추가 공사, 그리고 이주비 대여와 사업비 대여, 그리고 청산 방법, 청산이라고 해서 조합원 부담금에 대한 것, 또 환급금에 대한 것들, 그런 것이고, 공사의 도급 조건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설계 변경 여부, 또 착공은 언제 하고, 공사 기간은 몇 개월로 하고, 공사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한다. 이런 양식이 있고, 분양 책임 및 조건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대한 것, 또 상가에 대한 것, 이런 게 있고, 시공자 책임에 따른 공사 지연 시 보상 조건, 그리고 기타 조경 공사비라든가 지질 여건에 따른 추가 공사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이제 시공사들이 입찰을 할 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입찰 참여 조건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공사 금액은 물론 낮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전제가 동일한 물량 내역 기준이라고 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은 낮을수록 좋고요. 또 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평당 공사비를 어떤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시공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제공 계획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가전, 주방 등등등등 조합원들에게 뭐 무상으로 이렇게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금액 내에 포함이 되면서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수록 이제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주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이 나중에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하게 될 때는 조합원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뭐 전세 월세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돈도 필요하고, 혹은 기존 전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주고서 이제 내보내야 되고, 혹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거 받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상환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LTV 기준으로, 즉 종전자산 평가액에 따라 가지고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가 이제 이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 대여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요즘은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 대비 한 90%나 한 100% 정도는 좀 커버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시공사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뭐 이주비를 뭐 몇 퍼센트를 받을지는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될 문제고요. 한편 이제 이 기본 이주비 금리는 집단 대출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금리가 좀 저렴한 반면에 추가적으로 이주비를 받겠다라는 조합원들은 이 추가 이주비에 대한 것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기본 이주비보다는 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주비 말고 또 이 사업비에 대한 대여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공건축비를 이제 제외한 총 사업비에 대한 항목과 비용을 전액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사업비 대여 금액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금리 조건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샘플인데요. 이 사업비라는 것이 보면은 뭐 조사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비, 공사비, 그리고 보상비, 관리비, 부대 경비, 기타 경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조합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로부터 이런 사업비 대여를 받아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총 사업비 중 한 60% 혹은 뭐 65% 그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 조건 중 이제 중요한 내용들 보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담금,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일부 조합원은 환급을 받는 조합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부담금은 언제 얼마를 납부를 하는 조건인지 그리고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어떤 수준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이제 규정이 될 것이고요. 공사의 도급 조건도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시공건축비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착공 시기는 언제고 공사 기간은 몇 개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착공 기준일이 언제로 제시가 되느냐 공사비 지급 방법은 분양불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기성불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 공사비를 조합이 이렇게 지급을 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조합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조합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또 시공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또 장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떤 방법이냐에 따른 그 장단점 같은 것도 조합원들은 잘 판단을 해서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책임 및 조건이라고 해서 미분양이 발생했었을 때 시공사가 뭐 대물 변제를 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대물 변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대물 변제의 가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조합원의 이익에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시하게 봐야 되고 기타 조경비는 총 공사비의 몇 %로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땅을 파보니 뭐 안반이라든가 그런 지질 여건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 공사비 없이 해줄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조건인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수주 경쟁이 치열할수록 시공사들의 입찰 조건은 우호적으로 제시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다양한 사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평당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치열한 경쟁보다는 요즘 시공사들도 굉장히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수주 활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사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막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합
사업원들 입장에서는 이 1개사가 참여할 때 제시하는 사업 조건이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막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1개사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비교 대상 지역, 뭐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다라고 하면 비교 대상 지역이 한남 3구역이라든가 2구역 혹은 뭐 반포의 재건축 단지 혹은 뭐 강남구 대치동이라든가 개포동 이런 지역들에서의 이제 시공 참여 조건, 입찰 조건 그런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뭐 판별을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조건들에 대한 시공사들의 이제 제시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금액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사업 변동에 따른 조건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미래의 불확실성 및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이 조건 제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정을 이제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한 배를 타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시공사 간에 서로 윈윈 하는 그런 관계를,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받는, 그렇게 이제 뭐 그래서 소송 같은 것, 소송을 건다거나 혹은 뭐 시공비를 더 올려받기 위해서 시공사가 뭐 무리하게 조합을 푸시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적당하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윈윈 관계로 가는 것이 조합이건 시공사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능력, 사업적, 재무적, 브랜드, 또 준공 후 AS 등 이런 시공사의 능력과 그리고 사업의 입찰 참여 조건,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